예, 수능 지문이죠. 규칙통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뭐, 먼저 그럼 봅시다. 이거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뭐 주제는 대체로 보면은 뭐, 좀 크게 볼까요? 문단별로 봅시다. 이거 뭐 규칙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교수들이 나오고, 이런 교수가 뭐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이때 딜레마에 대한 얘기, 응?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944년 뭐 1970, 이거 뭔가 시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어떤 상황들, 이거 뭐 붕괴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끝났구나.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기축통화 역할이 계속되었다. 대체로 얘기는 이거겠네요. 이제 기축통화 달러가 어떻게 이제 기축통화가 됐는지,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이 되겠네요. 과정이. 볼까요? 그러면은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 기축 통화 뭐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축 통화 환율 결정의 어떤 기준이 되는 통화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 그죠? 원 달러 환율 아니면 뭐 N 달러 환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N 위안 환율 아니 위안 달러 환율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이제 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된다. 지금은 달러를 쓰고 있고, 그죠? 엔화도 가끔씩 쓰죠. 그 다음에 뭐, 그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1960년대 트리핀 교수, 뭐 이 사람이 브레트는 우드 체제가 뭡니까? 이거 이제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으로 이제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거래할 때, 국제 거래할 때는 금은을 줬었는데, 브레트는 우드 체제에서 이제, 달러도 이제 금이랑 음이랑 같이 이제 뭐 교육을 할 때 쓰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뭐 그런 체제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어떤 뭐 그냥 어떤 뭐 이건 몰라도 뭐 이해는 되지만 이건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축 통화인 어떤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달러가 이제 국제적 어떤 기축 통화가 되는데 어떤 뭐 모순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답니다. 한국과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또 수출입 간의 어떤 차이, 경상수지. 이건 알잖아요. 그죠? 경상수지가 흑자네, 적자네, 뭐 이런 얘기. 수입이 많으면 적자고, 수출이 많으면 흑자다. 이건 다 아는 거. 그죠? 그는, 이 교수인 말하는 거죠. 교수는, 어떤 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뭐, 적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자, 이게 뭔 말일까요? 그죠?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자,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그죠?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 부분. 자, 이거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요거 이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뭐, 미국의 어떤, 은행에서, 그죠? 이 금물, 잔뜩 쌓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뭐, 뭐,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난 직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금이 이제 뭐,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화 이런 걸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되게 금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이제 금이 많으니까, 그 달러, 미국에서 찍어내는 돈, 달러 이것도 믿을만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달러를 뭐 가지고 가면은, 이 은행에서, 자, 금덩어리 이만큼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달러를 가지고 가면은, 뭐 1g을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고. 그런데, 자, 이거 봅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를 이렇게 주고 이게 얘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죠? 은행에서 인쇄기로 찍습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주고 물건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다른 나라들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적자 구조죠. 미국은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계속 적자예요. 계속 물건이 들어오고 그죠? 근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자를 싫어. 어떤 이유로, 그죠? 적자가 싫다라고 했을 때, 이걸 끊어버렸다.
좀 적게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달러를 가지고 한국, 미국,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그죠? 유럽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달러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 달러가 이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적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죠? 이게 달러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인데 그게 이제 줄어드니까 위축된다. 응? 그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뭐 정도 그 어떤 뭐 배경 지식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또 이건 뭐 이게 적자를 형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공급을 좀 줄이면 그죠? 달러 공급을 줄이면 이게 위축되고 반면에 적자가 상태가 지속돼 가지고 달러화가 공급이 과잉 너무 많이 그죠? 공급이 된다. 응? 이게 계속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그죠? 계속 주고 하니까 달러가 또 너무 많이 풀렸어. 그러면은 준비 자산으로서의 어떤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확 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금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데 금이 그죠?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요 은행에서 쌓여 있는 금이 한정돼 있을 텐데 뭐 물론 뭐 이렇게 뭐 광산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달러가 풀렸으니까 이거 이제 가가지고 바꿔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그만큼 이게 달러가 이만큼 많은데 이거 바꿔줄 수 있는지 그죠? 의문이 들죠. 그게 이제 신뢰도가 저하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죠?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1g에 1달러를 주겠다. 요런 게 딱 고정환율. 응? 1달러에 1g. 그죠? 이걸 주겠다는 이게 붕괴될 것이다. 왜냐면은 일단 달러가 워낙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죠?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을 못 준다. 응? 이게 붕괴될 것이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언을 했답니다. 그 모순을 지적을 했답니다. 교수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이 모순대로 나왔죠, 그죠? 예언대로 붕괴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또 다음 문장. 그럼 이런 어떤 뭐 트리핀의 어떤 딜레마, 이 교수의 어떤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의 확보와 국제 유동성의 확보 하려면은 달러를 풀어야 되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되고 달러와 어떤 신뢰도 간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 은행에서 달러를 못 바꿔주, 금으로 못 바꿔주니까 달러가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이런 문제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 그죠? 이건 뭐 이제 금화, 은화였죠. 근데 이제 그 브레턴우드 체제에서는 자 이제 달러도 쳐줄게라고 하는 거고 이런 근본위 체제, 그죠? 근본위 체제. 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죠. 근본위 체제에서는 각국의 어떤 통화 가치는 어떤 뭐 원이라든지 그죠? 위안이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진 양의 어떤 금의 가치에 고정돼 있었죠. 그죠? 어떤 금이 몇 그램에 뭐 1,000원, 1g에 1,000원, 뭐 1g에 뭐 이렇게 뭐 500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고정돼 있었다. 가치가 고정돼 있었다. 금 가치에 딱 고정돼 있었다. 뭐 근본위 체제에서는 그렇다. 오케이. 여기까지 근본위 체제에 대한 얘기였고 이에 따라서 국가 간의 통화의 어떤 교환 비율인 환율이 뭡니까? 교환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 뭐 1,000원이면은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10원이면은 1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교환 비율. 이 환율이죠. 환율.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결정됐죠. 그죠? 자동으로. 왜냐하면 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 국가에 가지고 있던 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브레턴우드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가 됐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이 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를 믿을 수 있게 된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미국 그죠? 은행을 금이 워낙 많으니까 뭐 달러 언제든지 가져가도 금 바꿔주니까 금환본위제가 이제 되었다.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턴 우드 체제가 된 거죠, 그죠?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 중앙은행의 이제 금태환 조항에 따라 요 1온수당 35달러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죠? 그리고 언제나 맞교환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35달러 들고 가져가면 누구나 그죠? 가지고 가면은 1온수를 주더라.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의무 실신이었다. 왜냐하면 워낙 금이 많았고, 그죠?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브레톤우드 체제를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어떤 뭐 자국 통화의 어떤 가치를 고정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1,000원에 그죠? 1,000원에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로 이제 그죠? 달러로 이제 딱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아까는 금으로 고정을 했잖아요. 금 그죠? 금을 금으로 고정했는데 이제 달러로 이제 한다. 왜냐면 달러로 하게 되면 편하죠. 거래하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죠? 그래서 달러로 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금 살라 그러면 달러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했었다. 그다음에 그 환율은 경상수지의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뭐 이렇게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러면 만약 어떤 나라가 그죠? 워낙 이제 그 수입이 수출보다 막 수입이 많아가지고 막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환율 조정을 해야 되겠죠. 환율 조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나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 변동만 허용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허용을 하자. 그 정도는 좀 허용해주자. 그래서 뭐 약간씩 움직이는 건 나 봐주는데 이게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야 우리는 조금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돈의 가치를 돈의 가치를 확 낮춰버리면은 수입을 적게 하게 되죠. 그죠? 수입품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물건보다 국외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 이게 올라 버리는 거니까. 그죠? 돈 가치를 낮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것도 조금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도 설명을 해봅시다. 이거 뭐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환율로 어떤 수입과 수출의 어떤 뭐 그 경상수지를 수지 적자 흑자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할 수 있죠. 경상수지 어떤 뭐를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율도 가능하다. 한번 볼까요? 이 나라에 가지고 있던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 나라에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를 떨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를 떨군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가치 찍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여기서 국내 생산하는 물건이랑 여기서 생산하는 물건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똑같았다라고 했을 때 근데 돈의 가치를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 물가는 그대로일 텐데 그죠? 여기서 그죠? 하는 어떤 그 생산 물가보다도 이 가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를 만약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다. 이거 뭐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거 요 나라 그죠? 요 나라에서 요런 물건을 그죠? 생산한다. 요런 물건 네모짜리 물건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죠? 물건을 살 때 뭐 같은 가격이면 뭐 이거 살 수도 있고 뭐 이거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나라의 어떤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죠? 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물건은 생산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다 올라갔던 그대로죠. 그죠? 이거 생산하는 물건은 그대로 거니까 이거 그대로 이게 가격은 똑같은데 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거니까 그죠? 그죠? 이 나라의 돈의 가치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거 이를테면 뭐 이게 1,000원으로 뭐 1달러짜리를 샀는데 이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2,000원을 줘야지 1달러짜리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물가는 그대로여서 얘는 이걸 사면은 여전히 1,000원 주고 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2,000원이야. 그죠? 이걸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을 확 줄어들겠죠. 수입이. 이건 수출은 늘어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출과 수입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환율로. 이 정도 어떤 뭐 배경 지식.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환율을 함부로 조정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국제적으로 이제 막 약간 막 환율을 그냥 니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은 막 서로 막 가치를 떨구고 어떤 거는 가치를 올리고 막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장난쳐가지고 막 수출 수입을 막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한다. 근데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면은 뭐 좀 뭐 몇 프로 올려도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약속을 하겠죠. 국제 간에 어떤 조약을 했겠죠. 이에 따라서 기축통화에는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어떤 환율이 교차 환율이 뭐냐? 그러면은 달러 제외하고
그죠? 뭐 이렇게 원, 엔, 위안 이런 걸로 이렇게 교차, 그죠? 글자를 좀 잘 쓸까요? 원, 엔, 위안 뭐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거잖아요. 교차 환율. 원엔 환율, N1 환율, 뭐 위안 원 환율, 원 위안 환율,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달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각각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중간에 딱 달러가 있는 거죠. 중간에 딱 달러. 이 달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편하죠. 계산하기가 편하고 그죠? 계산하기 편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달러로 교정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왜냐하면 달러랑만 딱 비교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딱 환율이 딱 고정이 되더라. 환율이 정해지더라. 그죠? 고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또 봅시다. 그렇게 해왔는데 197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은 적자가 너무 누적이 되죠. 왜냐하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인쇄소에 가가지고 달러를 찍어내고 물론 뭐 어느 정도 한계를 제한적으로 찍어내지만 어쨌든 뭐 찍어내고 뭐 수입을 하고 물건이 들어오고 달러를 주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끼리 달러 가지고 웅쩡웅쩡 하는 거고. 근데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과잉이 됐죠. 과잉 공급. 아까 무슨 교수가 뭐 얘기했었죠. 이거 무슨 과잉 공급 되면은 야 이거 붕괴된다 그랬죠. 아까 어디 갔냐. 붕괴될 것이다. 과잉 공급이 되면은 준비사선으로 신뢰도가 저하게 돼가지고 그죠? 달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붕괴될 것이다. 봅시다. 과잉 공급돼가지고 붕괴되겠죠. 뭐. 금 준비량이 급감했죠. 왜냐면은 이 금이 요만큼 있었고 그죠? 은행에서 달러를 요만큼 찍었는데 달러도 같은 양으로 해볼까요? 금이 요만큼 있는 만큼 달러도 요만큼 찍어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1대1로 바꿀 딱 교환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어 그죠? 응? 이만큼 찍어버렸어. 그러면은 금은 그대로 있는데 조금씩 늘겠죠 그죠? 이거 뭐 금 광산에서 해가지고 금이 확 대량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거보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1대1로 못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죠? 1달러에 1g 못 준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35g 35달러에 뭐 1온수를 못 준다는 얘기지. 급감했죠 그죠? 이거 뭐 자꾸 바꿔보기만 하고 뭐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바꿔보기만 하고 금은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에 따라 이제 미국이 좀 달러화의 어떤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을 못했죠. 야 이거 금 이러다가 금 거덜나겠다 그죠? 금은 지금 그 은행에 있는 금은 한정적인데 달러를 가지고 계속 바꾸러 오니까 그죠? 달러가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잖아.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은행이 있고 금이 있다 그죠? 달러가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더 찍었어. 이거 뭐 계속 찍어가지고 이만큼 많이 찍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가치를 떨고 버리면 되죠. 이만큼은 그죠? 그러니까 1g에 1달러 하던 거를 야 2달러 줘 2달러 안돼 2달러.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떨군다는 얘기지 그 말이죠 그죠? 1g에 1달러 라고 하던 거를 안돼 가치 떨고 2달러를 하게 되면은 이거 절반에 줄어들죠 그죠? 절반에 줄어들죠. 그럼 4달러 해버리면 요 한 뭉태기 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교환 가능하죠. 양이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 절하 그 얘기죠 그죠? 평가를 절하한다. 그 달러의 가치를 절하한다. 근데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달러가 이제 규정이 불가능했다. 평가 절하. 그러니까 1g에 1달러 아까 딱 고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정을 했는데 평가 절하해버리면은 이거 2달러 3달러 계속 바뀌면은 이거 뭐 고정 환율이 아니죠. 그죠? 안 된다. 그러면은 규정상 못하게 돼 있다. 규정상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이거 평가 잘하는데 못한다. 규정상 못하게 되고 두 번째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어떤 통화 환율을 하락시켜갖고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어떤 평가 절상 이게 뭐 말이냐면 달러는 놔두고 다른 놈들의 원, 엔, 그죠? 위안 이런 것들의 환율을 하락을 시켜가지고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그죠?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놈들의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망을 잘 알아야 돼. 1,000원이다.
달러다. 그죠? 이게 환율이죠. 우리나라 환율이잖아요. 근데 500원이다. 1달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떨어졌죠. 그죠? 환율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의 가치는. 원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죠? 평가절상이죠. 원의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원으로 1달러를 사왔는데 500원으로 1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으로 2달러를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 말이 평가절상입니다. 그죠? 원의 가치. 그죠? 원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가치를 평가절상, 그러니까 여타국의 통화를 올려버리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은행에서 이제 금이 요만큼 있죠. 그죠? 달러가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찍어냈어. 그죠? 이만큼 찍어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래갖고 이제 2배로 탁 줄어버리면은 다시 교환이 가능한데, 그죠? 그게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에 또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의 가치를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말인 거죠. 이놈들의 가치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평가절하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놈들의 가치를 올린다. 그러니까 원, 엔, 위안 이런 거겠죠. 그죠? 마르크, 그죠? 이런 것들의 가치를 올려버림으로써 이거의 달러의 가치를 떨군다. 달러의 가치가 떨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놓고 평가절하해라. 이놈 직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가치를 떨고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걸 못하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거의 가치를 끌어올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놈의 가치를 떨구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 그죠? 그 두 번째 방법이 좋겠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죠? 왜 우리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죠? 어쨌든 못까지 되겠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런데 브레톤 우드 체제 하에서는 그죠? 평가절하는 균형가 불가능했다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 직접적으로 달러 가치를 절하를 못하게 했죠. 왜 그러면 아까 1g에 1달러였으니까, 그죠? 이걸 2달러를 주세요. 이게 달러 가치를 떨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규정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정이니까, 고정시켜놨으니까. 당시 대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였던 독일, 일본 이런 놈들이, 그죠? 평가 절상에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 나라의 어떤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수입이 확 늘어나겠죠. 이놈의 돈의 가치가 확 늘어나. 응? 그러니까 1엔으로 요만큼의 물건을 사왔는데 이 가치가 확 늘어나가지고 이거 2개를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수입이 확 늘어나겠죠. 그죠? 자국 물건보다도 이놈의 경쟁력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입이 확 늘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제 안 하려 그러죠. 정부에서는. 돈 잘 보고 있었는데 왜 흑자 계속 있는데 평가 절상해버리면은 흑자가 안 되죠. 그죠? 적자로 돌아설 거니까. 안 하려 그러지. 그 2번도 잘 안 하려 그런다. 그죠? 안 하려 그런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것이라는 전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저 미국이 지금 쪼달려갖고 난리 났는데 그 독일하고 일본 지들이 뭐라고 그냥 계속 고집을 피우느냐, 그죠?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온 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결국은 어쨌든 이렇게 절상 안 하고 지들이 어쩔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거 마르크를 사든가 엔화를 사다 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살라 그러겠죠. 그죠? 딱 봐도, 야, 이거 돈 떼돈 벌겠는데? 그죠? 코인처럼, 그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사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살라 그러는 거지.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결국은, 그죠? 환율 변동 압력은 또 켜질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거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독일 마르크화도 자꾸 살려 그러고, 일본 엔화도 자꾸 살려 그러고, 하니까 더, 그죠? 그 가격이, 그냥, 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죠? 그것도 또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죠? 보이던 달러는 또 대규모 금으로 바꾸기로 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 은행에 있는 어떤 금보다 지금 달러가 더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은 바꿔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죠? 신뢰도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내일 아침 되면 아침에 가가지고 빨리 줄 서가지고 금을 빨리 바꿔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이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대규모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못 주겠다. 금태환 정지에서는 닉슨 쇼크. 그죠? 닉슨 대통령이 아예 못 주겠다 이거. 지금 우리 금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붕괴가 됐다. 그죠? 이런 과정이네요. 그죠?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가 나타나는 어떤 과정. 그러나 어떤 붕괴 후에도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를 이제 쳐주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워낙 금이 많으니까 쳐주자고 했는데 야 금 못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계속됐답니다. 볼까요? 그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죠?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뭐 설명이 나오겠죠. 세계의 어떤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기축 통화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축 통화 없이 그러니까 달러로 다 지금 여기 뭐 우리나라 뭐 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달러로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왔고 그래도 그냥 달러로 해왔죠 그죠. 어떻게 뭐 여행을 가면은 뭐 리어카 같은데 그죠. 노점상에다가 뭐 파인애플 뭐 바나나 이런 거 그죠. 살 때 우리나라 원으로 원화 이런 걸 안 주고 달러로 줘. 달러 그죠? 달러로 줍니다. 아니면 뭐 자국 돈을 바꿔가지고 뭐 어쨌든 하든지 간에 달러를 좀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달러를 좀 받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달러로 계산을 해왔는데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제 이 노점상이 이거 뭐 기축통화 없이 그냥 이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이렇게 한국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일본 놈은 일본 돈을 준다든가 중국 놈들은 또 중국 돈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거 하면 이 사람 상인은 헷갈리죠 그죠. 그죠. 각각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헷갈리죠. 규모의 경제 그죠. 이거 규모가 크니까 글로벌하니까 그죠. 글로벌하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 환율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생기죠. 자, 이것도 보시죠. 뒤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 이렇게 여기 달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환율 각국의 그죠. 각국 한국, 중국, 뭐 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달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딱 한 그림만 딱 가격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 뭐냐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중심점이 없을 경우 이렇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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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계산, 이렇게 다 각국에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지수가 엄청나죠, 그죠? 이런 식의 생기니까 글로벌하게 할 경우 뭐 그냥 글로벌 없이 그냥 북한처럼 그냥 문 닫고 저렇게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죠. 근데 글로벌하게 막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생긴다, 그죠? 가지수가 엄청나죠.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되죠. 달러만 딱 주세요. 라고 하면은 비용도 빠르고 계산도 빠르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뭔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이렇게 주제는 뭡니까? 이거 뭐 기축 통화가 이제 달러가 되는 과정, 그죠? 뭐 그쯤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뭐 뒤쪽에는 문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이 정도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